뜨거운 용암과 파도가 만나 장관을 빚어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 그 길이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훈 씨가 점심 장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이렇게 이제 뿌려놓으면 또 내년에도 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훈 씨는 식재료를 중요하게 여기는 요리사입니다. 메뉴는 자장면, 짬뽕, 탕수육 겨우 3가지지만 메뉴가 단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대학 제대해가지고 이용 약을 안 키우고 매주 한 번씩 잡아가지고 춘장도 직접 만든 것을 사용합니다. 수육밀이나 수육콩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밀과 우리콩. 시판되는 춘장은 검은색입니다. 하지만 이 집 춘장은 갈색. 이것을 재료와 섞으면 농도가 옅어져 노란빛을 띱니다. 집에서 만든 춘장에는 색소를 넣지 않았기 때문이죠. 감자는 이제야 등장합니다. 감자를 볶지 않고 삶아서 섞는 이유,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감자 같은 경우 기름에 튀기거나 볶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바람 성분이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삶아가지고 구수한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춘장이나 이런 걸 이래 맡아보면 구수한 냄새가 된장 냄새가 이제 섞여지면서 입안에 들어갔을 때 고소한 맛이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첫 맛은 그 조미료를 많이 드시고 이제 이런 분들은 첫 맛은 밍밍하고 막 이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이제 입안에 돌죠 계속. 까다로운 남편 덕에 등달아 바빠진 아내입니다. 재료비가 적지 않으니 일손을 줄일 수밖에요. 저는 면장이 되게 좋아요. 면장이 예, 면을 반죽하고 면을 삶고 면을 담아주는 일까지 하고 그다음 이제 설거지 담당.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고 탕수육도 좀 자주 합니다. 회색빛 면의 탄생 비화도 구구절절하답니다. 우리밀 그리고 톡가루, 천일염 이렇게 3가지만 딱 들어갑니다. 톳이 있으니까 그런 그 면이 뭐 이렇게 너무 흐물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쫄깃함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톳이 단지 이제 영양 성분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면의 질감을 좋게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 밀은 수입 밀에 비해 탄력이 떨어집니다. 면 반죽에 소다를 넣으면 되지만 소다는 인공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부산의 어느 절에서 톳국수를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도해 본 것이 톳면입니다. 특별한 자장면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놀러 가시죠. 바다. 어디 가세요? 저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지락입니다. 바지락인데 일반 소금으로 이제 이게 염도를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 염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짬뽕에 들어가는 바지락입니다. 정훈 씨는 이것을 항상 바닷물로 해감시키는데요. 많이 빠졌네. 바다까지 오가자면 귀찮을 법도 한데 정작 당사자는 이런 재미도 꽤 쏠쏠하답니다.
던져내서 그냥 바다 구경도 한 번씩 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사실 조개류는 바닷물에 해감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이물질을 남김없이 뱉어내고 바지락 본래의 맛도 유지할 수 있죠. 게다가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으니 조금 귀찮아도 자주 찾게 되는 바다입니다. 전설에서 바로 전설의 섬에서 이제 이런 또 전설이 탄생하는 겁니다. 마라도는 10년 전 부부가 만났던 섬입니다. 이론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입안에 들어가는 음식을 조심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바뀐 거죠. Let there be you. 당시 종훈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는 낚시꾼이었습니다. 손님 중에 예쁜 처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외양 씨였죠. Under the 결혼 전에는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let there be wind.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아이의 먹을거리를 고민하면서 종훈 씨의 주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Concarne. 어느새 장마철입니다. 종훈 씨에게는 반갑지 않은 계절.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지붕 때문입니다. 원래 이 집은 창고였습니다. 텅 빈 창고를 부부가 개조해서 지금의 자장면 집을 만들었죠. 이쪽 저쪽에서 막 떨어져. 제일 문제는 환풍기 아래입니다. 여기다가 이 실어물을 받치 될 거예요. 공사를 하다 만 탓입니다. 환풍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환경이 이렇게 열악합니다. 제가 직접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 지금 하다가 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비가 뚝뚝 새죠 이렇게.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는 환풍기. 사실 이 가게 사정도 마찬가지랍니다. 나쁜 상황은 아니죠, 크게. 뭐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뭐 수도 없이 있었는데 뭐. 못 벌었다기보다는 쫄딱 망했죠. 이제 그래도 망했다는 말을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좋은 길로 가자는 거니까 망했다. 우리는 망했어, 세 번이나 망했어 이래도 뭐 자랑스러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떳떳하게. 세 번이나 네, 세 번이나 망했죠, 뭐 거의. 어떻게 뭐 우리가 이제 장사꾼이 아니다 보니까 뭐 장사를 이렇게 뭐 일찍 나와가지고 해보지도 않았고 그냥 이제 이런 좋은 음식만 있으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마라도에서 평택으로, 평택에서 다시 제주도로 월세가 싼 집을 찾아다니다 보니 벌써 4번째 가게. 느는 것은 한숨뿐입니다. 점심때인데 테이블마다 빈자리입니다. 아유, 이거 많이 남기셨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남긴 음식도 아깝고 속도 상하고 어떤 손님인지 모르겠지만 맛이 없다며 시위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손님이 많네요. 그럴래? 뭐지? 뭐 먹을까? 왜 이래 이거? 아깝게. 자장면 하면 을에 떠올리는 맛. 손님은 그 맛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맛있구만.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먹고 그래가 참. 어이구 아까보라.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알면서도 씁쓸해지는 오후, 아빠에게도 때로는 응원군이 필요합니다. 뭐 잘해 아빠? 우리 아빠는요 짬뽕 잘 만들고 짬뽕만 잘해? 짬뽕 잘 만드는 것도 뭐지? 우리 아빠가 만든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거보다 더 감동적으로 하더 말합니다. 그렇게밖에 몰라. 손님 와서 짬뽕도 하러 가야겠다. 네. 너무 싶어요. 짬뽕 하러 가자. 짬뽕 하러 가야 된다. 이제 손님 왔다. 기련이 덕분에 어느새 기운을 차린 종문 씨입니다. 맛있어져라. 짬뽕아 맛있어져라. 사실 화학 조미료를 약간 써볼까 고민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맛을 내기는 쉽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화학 조미료에 익숙해지면 자꾸 그 맛만 찾게 되죠. 다행히 요즘에는 재료 본연의 맛을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 집 단골들인데요. 여기는 술 먹고 해장을 할 수 있는 집이니까 짬뽕이 국물이 그 정도로 깔끔하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맛있다는 말만큼 요리사를 행복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자 택배 왔다. 고기. 고기 왔구나. 자, 멀리서 귀한 식재료가 왔습니다. 탕수육에 쓰는 돼지고기 뒷다리살인데 무안에서 그 자연 양돈으로 기르는 고기 중에서 뒷다리살만 모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문턱 높은 주방이다 보니 식재료 구하는 것도 큰 일. 방목을 하거든요. 풀밭에다가 방목을 하기 때문에 그 풀도 뜯어먹고 잡식성이라서 풀도 뜯어먹고 뭐 벌레도 잡아먹겠죠. 이 농장 고기를 쓰기 전에 다른 이제 농장 고기를 쌌었어요. 그것도 자연 양돈인데 그분이 그렇게 돼지를 키우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문을 닫으셨죠. 그 사이에 한 1년까지는 안 되는데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탕수육 메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두 분 참 힘들게 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부가 식당을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먹는 고기, 닭이든 돼지든 소든 그 동물들이 먹는 음식이 곧 사람이 먹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동물의 몸을 거쳐서 결국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동물들이 하루를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하는 것이 내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죠. 이 집 탕수육은 다른 중국집에 비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재료 구입비 때문인데 재료비 생각하면 크게 이문 남는 장사도 아니랍니다. 보통 식당은 30% 이상 재료비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손익분기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한 45%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 하루 매상이 일반 재료 뭐 조미료 넣고 했을 때 이만큼 벌어도 되면 저희는 이만큼 벌어야
낼 거 내고 고정비 쓸 거 쓰고 그다음에 모을 수가 있는데 그 단계가 딱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그게 부족한 거예요. 외양시내 동네에는 벌을 키우는 집이 있습니다. 하늘을 벌써 풀장 만들어놨네. 이 집이 바로 양봉을 하는 영필 씨네죠. 남는 나무 가지고. 직접 만들었다고? 예, 예. 안에 뭐 이렇게 끼우는 게 있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볼통이 저기가 있는데 근데 엄청 무겁다. 예, 이 나무가 뭐 그럼 이 그 쓰는 게 한 개밖에 없어요. 응. 그러니까 사실 영필 씨는 양봉 초보자입니다. 겨우 1년 전에 시작했는데 키우는 재미가 꽤 쏠쏠하답니다. 밭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알아서 자연적으로 이제 꿀도 따고 수분도 해주고 하면 더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저희 밭은 전혀 이제 약을 안 치니까 벌한테도 굉장히 좋고 벌 개체수 늘리는데도 굉장히 좋을 거고. 요즘 외양 씨는 양봉에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옥상에 놔뒀었는데 설탕보다 꿀이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 안에 가운데 보시면 이 비어 보이는 것 같은 거에 가운데 보시면은 아주 조그만하게 하얗게 알들이 좀 칼 오지 마. 하얗게 밀봉되어 있는 거는 다 꿀이 차가지고 여기 있네. 꿀 있네 여기. 이 집에서도 부지런한 이 녀석들 덕분에 설탕 대신 꿀을 먹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거를. 요것만 즉석에서 먹어보다니. 떼보도록 할게요. 영필 씨가 귀한 손님 대접을 합니다. 벌이 직접 만든 천년 벌집, 그것을 맛볼 기회는 좀처럼 드물기 때문입니다. Venceu, depois chorou, então fui eu quem consolou. 벌은 마치 거미처럼 제 몸에서 나온 밀랍과 프로폴리스로 집을 짓습니다. 여기 알을 낳기도 하고 꿀과 화분을 채우기도 하는데 이것을 통째로 먹으면 무려 40여 종의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답니다. 오. 많이 너무 진하다 진짜. 무지하게 진해요. 완전 이거는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농사 짓는 거 이거에 관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환경에도 관심이 생기고 근데 이 꿀벌이라는 게 그 농사 관심 있다 보면은 또 씨앗이 중요함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결시켜 주는 게 매개체가 꿀이잖아요. 꿀벌은 생태계에서 꽃가루를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벌이 점점 사라져 간다니 그것이 안타까워 벌을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생태계를 걱정하는 착한 남자 영필 씨. 그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외양시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공룡한테 가서 목에. 목에. 봐봐. 와 이런 거 처음 나도 봐. 아빠 먹으면 돼 그냥. 응. 아니 이거 씹다가 그거 뭐지? 그거 다 씹다가 넣고 씹어. 그래서 껍데기 빼내면 돼. 와 맛있다. 사실 아내와는 달리 양봉에 별 관심이 없었던 종훈 씨입니다. 먹어봐. 빨아먹어. 먹어. 아, 응. 뭐지? 아, 나라. 그런데 종훈 씨 생각이 달라질 것 같네요. 오. 미우나 고우나 남편인데 또 먹어봐야 또 벌을 또 키우고 싶어 할지도 모르고. 내가 달라 그랬어. 너 고맙다. 달라 그래. 그랬어. 우리도 키우자. 분양 받아라. 벌이 저렇게 만든다는 게 참 신기하구나. 자연이. 아 먹었다. 맛있어요. 아빠 손이 보들보들해졌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하루가 바쁜 외양 씨입니다. 올해는 콩농사도 지어볼 계획이죠.
근본적으로 이제 자급자족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죠. 가게 바로 옆에 외양신의 집이 있습니다. 텃밭 농사 지을 공간이 넉넉해서 그것 때문에 계약한 집입니다. 됐다. 내일 또 주자. 다 있어, 다 있어. 다 했나? 다 했는 모양인데. 일 벌리기 좋아하는 아내와 그것이 부담스러운 남편. 이 와중에 종훈 씨는 낚시 생각이 간절합니다. 거기 지금 갔다 하는데 집사람 때문에 못 가겠네. 왜요? 예? 왜요? 눈치 보여서. 슬쩍 아내 의향을 떠보는 종훈 씨. 뭘 조금만. 오징어 잡아올까? 오징어 잡아갖고 이러면 잡혀지나? 뭐 가나보다 뭐 말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10분만 던져보고 올게. 기다리세요. 오징어 내가 잡아올 때까지. 매일 바닷가에서 살다시피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와봤지만 부딪힌다. 그때는 평생 낚시꾼으로 살 줄 알았죠. 아이고. 이곳이 바로 종훈 씨의 낚시터입니다. 자, 한 마리만 물어봐라. 두 번째. 낚싯대만 잡으면 행복해지는 종훈 씨. 그래서 아내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드는 종훈 씨입니다. 내한테 와가지고 젊은데 와가지고 어떤 생각은 뭐 있습니까? 애스럽죠. 그래 보면은 가끔 이렇게 잠자는 모습이나 이렇게 보면은. 근데 내가 이제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좀 싫어요. 그런 거 모르죠. 이제 우리 집사람은. 남편이 가게를 비웠으니 외양 씨 혼자 전전긍긍입니다. 다행히 저녁에는 손님이 드문 편이지만 면 삶으랴 소스 데워서 얹으랴 중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짜장면 짬뽕 나왔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주방일. 손님 치르고 나니 이번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입니다. 영락없는 주방 아줌마. 결혼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인생이 바뀌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답니다. 두 번째는 시집인데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출간한 시집이고요. 사람들이 외양이가 마라도 갔다 오더니 결혼을 했더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다행히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시집도 냈다. 시집도 내고 시집도 갔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저를 위안을 하는 그런 이제 시집인데. 시 한 줄 못 쓴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시만 쓰면서 이렇게 이제 살 줄 알았는데 원래도 저희 남편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연애할 때는 결혼하자 이제 청혼의 조건이 그 중에 하나였고 뭐 장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 속았죠 알고 보니까. 잠시 접어둔 꿈. 외양 씨는 그 꿈을 식당 한편에 고이 모셔놓았습니다.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ick. 외양 씨네 집에선 아침마다 도시락을 쌉니다. 인공 첨가물에 유독 예민한 큰딸 때문입니다. 오늘 식당에서는 두부 된장찌개하고 이건 쌈장 때문에 문제죠. 오이 파프리카 쌈장 대신에 계란말이 할 거고요. 1학년 들어가면서 학교 앞에서 파는 과자들을 몇 번 사 먹었었어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거죠. 저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러다가 얘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인공 첨가물이 없는 음식만 먹였더니 그것이 딸의 체질이 됐나 봅니다. 덕분에 엄마는 더 까다로워지고 더 부지런해졌죠. 늦잠 자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편하게 좋은 음식을 싸주는 것이 제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이제 방법인 거죠. 딸 때문에 시인은 이것저것 따지는 엄마가 됐고 낚시꾼은 까다로운 요리사가 됐습니다. 돌아보면 가끔 그리워지는 연애 시절. 오랜만에 아내 이름도 불러봅니다. 외양아,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 아, 커피 한 잔 들고 오는데. 야, 이리 와봐. 정훈 씨는 46세 외양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외양 씨는 36, 당돌하고 콧대 높은 아가씨였죠. 예전에 내가 아 더워. 이 집사람한테 이제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안치원의 내가 많이 이거였거든. 그게 끝 같잖아요. 뭐가 똑같아. 끝 같다고. 고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삑사리 나는 소리 있잖아. 그날도 역시나 그거 삑사리 났더나. 조금. 아, 아니지. 아니, 늘 안 올라갔잖아. 왜 올라왔다. 지금도 세상에 이것만 올라가잖아. 두 분은 지금 이 생활 만족하세요? 아, 만족 안 하죠. 뭘 만족을 해요. 뭘 만족을 해야 돼? 얼마나 만족을 자연주의도 좋고 이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원 사장님이 너무 게을러서 내가 한 10년은 일찍 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연일 비 소식에 가게는 개점 휴업 상태.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오늘 번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막걸리 번개. 사람 좋아하는 정훈 씨가 또 무언가를 저지를 모양입니다. 이야, 살아있네 이거 봐라. 부글부글. 이제나 저제나 이 녀석 발효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살아있는 유산균 덩어리. 정훈 씨는 이 녀석 덕분에 오랜 속병도 해결했답니다. 적당하면 약이 되고 때로 삶의 위안도 되는 묘한 녀석. 오늘은 이 녀석을 이웃과 함께 즐겨볼 요량입니다. 사람이 빠졌는데 왜 같이 낚시 갔다. 제주의 산이 나누는 재미가 제법 쏠쏠합니다. 제주에는 건강 때문에 제주살이를 선택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 이런 것도 시작도. 맛있다. 김치가 이래서 저희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 옹고집 외길을 걸어온 정훈 씨에게는 든든한 동료들입니다. 근데 안 돼. 좋은 건 알겠는데 알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알고 나쁜 걸 먹는 거랑 그냥 먹는 거 다르잖아. 안 그래, 그걸 내가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이 스포츠 중에 복싱을 보면은 복싱을 이렇게 딱 하면은 주먹이 날라오는 걸 보고 딱 맞으면은 절대 KO가 안 돼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쓰러지질 않고 근데 막 하다가 모르는 데서 휙 날라가 빡 맞으면은 이거는 그냥 KO야 그냥 어떻게 맞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러져 버리거든. 그거 똑같은 거야 먹는 것도 모르고 막 먹으면 어느 순간 훅 가는 거야 그냥. 하지만 모르고 있는
건강은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아는 법입니다. 용주 씨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예전에 제가 헬스 코치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유도 많이 먹고 뭐 헬스 보충제 이런 거 인위적인 것들 많이 먹고, 예, 닭가슴살 많이 먹고, 다 먹었어요. 계란 많이 먹고, 뭐 다 많이 먹었는데 어느 순간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유 없이. 소화도 안 되고 잠을 편히 잘 수도 없었습니다. 옛날엔 뚱뚱했어 그냥. 근데 인상이 완전 달라요. 네네. 아니 완전 격투기 선수고 지적이구만. 가슴살 그것만 그러던 것이 먹을거리를 바꾸면서 달라졌답니다. 이사 올 때도 여기 사장님 댁 식당이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주도 넓고 또 제주시에 지인도 있지만 일부러 이제 이 식당 주변의 집을 또 알아본 영향도 있어요. 일부러 또 가까이서 이 음식을 접하려고요. 용주 씨의 절절한 마음이 남의 일 같지 않은 밤입니다. 인공 첨가물이 갖고 있는 그 위력을 이 자연주의가 당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길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이유들은 그것이 우리 몸이 자연이니까, 사람이 자연이니까 그 자연이 아닌 것을 우리가 계속 섭취했을 때 우리 스스로도 몸이 아프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자연스럽게 이런 식문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걸 이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정민 씨네 집입니다. 그녀도 건강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제주살이를 감행했죠. 약간 쌉쌀한 그런 맛이 있어서. 집 주변의 마당이 모두 텃밭입니다. 얼마 전에 파종한 양상추가 제법 실하게 자랐네요. 그냥 저희 보이는 대로 먹어요. 그냥 아침에 사실 식단을 생각을 하지를 않고 밭에 나와서 네. 그냥 제일 맛있게 생긴 애들을 골라서 딴 다음에 어떤 걸 할까. 정민 씨는 하루 세 끼 반찬을 집 마당에서 해결합니다. 덕분에 건강도 챙기고 생활비 걱정도 들었지만 엄마는 그런 딸이 조금 못마땅한 기색입니다. 밤 10시 안에 못 먹는다고. 왜요? 과정이 복잡해서. 만약에 뭐 차수분으로 뭐 0.5를 썼다. 그러면 남들은 만약에 그거를 2배, 3배 넣었을 거야 아마. 네. 김치를 담도 할 때. 네. 근데 그런 거는 조금씩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아예 못 쓰게 하니까 누가요? 딸이. 아, 따님이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 때까지 전부 다 지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집에서는 조미료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오. 살짝 데우는 이유는 잡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곱게 갈아 조미료로 사용하는데 미리 만들어두면 맛이 덜하기 때문에 끼니 때마다 만든답니다. 그래서 조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제주 푸른콩 요거를 넣으면은 이게 약간 걸쭉해지기도 하고 고소한 맛이 나요. 사실은 우리 집 애아빠가
15년 전에 재생불량성 빈혈 그게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2년 못 넘긴다고 했었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자연식을 한 건데 요즘엔 더 심하게 하는 거지 지금. 따님이요? 이게 좀 우선해지니까 나도 좀 해이해지더라고. 아. 이제 다시 이제 그게 불이 붙었지. 이 집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재료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토종 배추국. 그리고 이게 제주 푸른 콩을 갈아 넣어서 만든 된장국이에요. 주방에서 준비한 음식은 손님의 밥상에도 오릅니다. 이 밥상 때문에 이 집에 오는 손님도 꽤 많은 편이죠. 제주도를 제가 이제 여러 번 오는데 뭐 맛있는 음식하면 너무 뻔하게 뭐 돼지고기를 먹어라 뭐 회를 먹어라 뭘 하는데 제가 사실 먹고 싶었던 건 이렇게 제주도의 뭐 토종 배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제주 콩을 갈아서 만든 배추국이라든지 이런 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 집에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가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외양신의 밭이 있습니다. 자급자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빌린 밭인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자, 여기가 이게 우리 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잡초하고 같이 이렇게 잡초라고 한번 하지만 이렇게 크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 밭입니다. 네. 근데 풀을 전혀 손 안 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당신이 이야기하시오. 부부가 원하는 것은 친환경 농법. 지금은 산성화된 토양을 정화시키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잡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풀들이 너무 많으니까 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뽑아야 돼요. 잡초는 토양의 독성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자라서 작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안전뱅이 밀입니다. 추운 날씨를 견디면서 이제 이렇게 큰 거죠. 잘 됐네. 생각보다 엄청 잘 됐어요. 근데 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풀도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다 나름대로. 예, 풀도 다 역할이 있는 건데 다음에 이제 이 풀들이 다음에 시들고 땅이 이제 지고 할 때는 다 거름이 되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농이죠, 뭐. 거의 손을 대지 않은 밭인데 고맙게도 작물은 게으른 농부에게도 수확을 안겨줍니다. 아, 우리 고생 많았다 1년 동안. 받아봐라. 이 꽃다발이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 밭을 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남편이 엄청 많이 했는데 먼저 정작 이제 밭 구해가지고 심어 놓으니까 밭일은 저 혼자 다 하고 있는 상황이 체질이 안 맞대요. 심을 때는 체질이야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체질이 안 맞대. 잡초 속에서 대파도 꽤 실하게 자랐습니다. 이야, 깨끗하다. 다 잘 됐다. 다 잘 됐구만. 살아있어요, 안에가. 이야, 탱탱하다. 맞아. 이걸 짬뽕에 넣어가지고 하면 맛있겠다. 파 향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네. 아주 아삭아삭해. 파 맛이 이렇다는 거. 익은 것만 맨날 먹다가. 고수 맛은 무슨 매워.
훌륭한 농부가 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 부분은 힘든 길을 함께 갑니다. 자연농을 해가지고 그 식자재로 짜장면을 만들면 더 싸질 수가 있겠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자급자족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죠.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은 행복하죠. 지금은 당사가 안 되지만. 다행히 텃밭 농사는 풍년입니다. 하나, 둘, 야. 아이씨, 하이. 오늘은 기련이도 엄마의 텃밭에 작은 손을 보탭니다. 아직은 아니군. 토마토. 텃밭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연의 힘을 저절로 느낍니다. 엄청 큰 토마토가. 여름마다 하는 거죠. 계절입니다. 계절에 나는 제철에 나는 거를 이제 왜 지금 겨울에는 안 하고 여름에 나는데 이렇게. 올해는 토마토 소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바쁜 주방에 일 하나 더 넣는 셈이지만 종우 씨는 매년 제철에 나는 과일로 소스를 만들어 왔답니다. 시간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모든 요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그 이제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를 쓰는 거는 이제 그 가공을 이제 제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죠. 그래야만이 재료 본연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텃밭의 수확을 요리의 재료로 쓰는 것은 부부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식재료를 많이 직접 재배해서 쓰는 게 많지가 않은데 텃밭에서 따서 주문 들어오면 하나씩 따서 바로 썰어서 올려주고 이러면 기분이 참 좋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먹을거리에 대한 생각만은 궁합이 척척 맞는 부부. 덕분에 요리사가 행복하니 올해 새로운 메뉴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토마토 자장면이 완성됐습니다. 가자, 재훈이 짜장 토마토 먹으러 가자. 아내는 농사를 짓고 남편은 그것을 요리합니다. 아직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부부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부는 톱면 위에 토마토 소스를 올린 자장면이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맛있지? 뭐 더 줘. 엄마 손 닦고. 우와, 이거 뭐 이래 빨리 피냐 이거? 엄청 빨리 자라네. 엄마. 왜 이래 빨리 크지? 엄청 빨리 크네. 토종. 신기하다 이거. 토종의 힘. 이게 원래 딱딱한 콩이었거든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여기 딱 벌어지면서 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까만 콩으로 이제 춘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싹을 틔우고 올라오는 이런 순간, 그리고 이제 땅이 옮겨 심었을 때 그걸 견디고 또 성장하는 그런 순간, 순간순간마다 매 경이롭죠. 무종 내가 도와줬나? 아니,
안 도와줬죠. 그럼 고생했. 난 내가 도와준 줄 알았네. 아,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고생이야 얘가 한 거지. 저야 뭐. 이제 며칠 있다 심으면 되네. 조금 느리더라도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그 미덕을 아는 부부의 건강한 식탁이 있답니다.